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차 함수와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2차 함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라는 거는 일단 함수식이 있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fx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a, b, c가 이제 상수가 되는 그런 꼴입니다. 자, 요런 형태를 만족시킬 때 우리가 함수 y를 x에 관한 2차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죠? 2차식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2차 함수가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자, 너무나도 당연히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선생님, 여기 1차항하고 상수항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1차항과 상수항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런 형태들도 똑같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꼭 개수가 이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이 된다고 해도 역시 2차 함수의 꼴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쵸?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2차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요 형태 같은 경우는 x가 분모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자가 분모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당연히 2차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이다, 이런 거는 2차 함수가 아니고, 그렇죠, 1차 함수죠. 그쵸? 그래서 요런 형태는 이제 2차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2차 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x값과 y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둘의 값을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써야 되겠죠? 그 수단이 바로 뭡니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x와 y값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수단, 그래프인데, 그럼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연습을 하고 같이 살펴보려면 복잡한 것부터 보면 안 되겠죠. 그쵸?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꼴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가장 간단한 식이 바로 누굽니까? y는 ax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한 페이지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모든 성질을 선생님이 아주 그냥 낱낱이 다 파헤쳐 볼 거예요. 그래서 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같이 살펴봐 주세요. 자, 먼저 x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인 원점이 있겠고요. 우리가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일단 a값, 즉 x제곱의 개수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요렇게 구분을 짓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만 더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 y가 양수일 때부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y가 양수일 때도요, 실제로 요 값이 뭐 10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분의 1,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
값들이 변할 때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y는 x제곱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a가 1일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 y값의 관계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표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x값과 y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그 값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5개의 숫자만 가지고 그 규칙성을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뭐 요 정도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x값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됐을 때 어떤 y값들 가질까? 그거는 그냥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x가 0일 때 당연히 y 0입니다. 그리고 x가 1이면 y는 1이고요. x가 2면 제곱이 돼서 4가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하면 1이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몇 개의 숫자가 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여기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두 수가, 즉 x값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됐을 때는 y값들은 항상 같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으면 되겠죠. 0,0 여기에 위치할 거고요. 자, 여기에 위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도 1, 뭐 요 정도 위치할 거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4, 뭐 요렇게 높이 위치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양수인,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실제로 x가 쭈쭈쭈쭈쭉 증가할 때 y도 증가할 건데 제곱이 돼서 증가할 거니까 그림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우리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똑같이 1,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요 똑같이 4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형태가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쁘장하게 그려주면요.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펜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그림이 이쁘게, 요 정도면 될까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이게 얘네들 이 형태가 포물선이라는 선생님이 말을 썼는데 이 포물선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물선이라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y는 x제곱과 같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선을 얘기하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뜻만 이해가 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자가요, 던질 포자, 그리고 물자가 물자예요. 그래서 물체를 던졌을 때 그려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뒤집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 물건을 던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궤적이 포물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포물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은 반드시요, 딱 접었을 때 어떤 한 선에 대해서 완전히 포개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런 직선을 그려주면요,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했을 때 좌우가 완전히 접힌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요 접는 선, 이 선을 우리가 그 대칭이 되는 축이라고 해서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 즉 포물선에서 가장 볼록하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놈, 요 한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당연히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을 하나 그을 건데, 대칭축하고 수직인 선을 요렇게 그으면요. 아이고, 이쁜 선을 그리죠. 요렇게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주면 얘네들은 반드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떨 겁니까? 무조건 같을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그리든 마찬가지겠죠. 요런 그림이 바로 포물선이 지니고 있는 형태와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다시 2차 함수로 돌아와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적인 의미도 한번 담아봅시다. 얘네들 이 그래프가 실제로 x가 증가할 때 y 값들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0보다 작은 요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래로 요렇게 내려가고 있죠? x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얘네들 y의 값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물선에서의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지나는, 즉 x가 0일 때를 지나고 나서는 양의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는요, 실제로 아래로 볼록하고 좌우가 대칭인데 이 형태에서는 대칭축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y축이 대칭축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y는 실제로 우리가 그 식의 그러니까 y축의 식을 얘기할 때는 x 값들이 0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x는 0이라고 실제로 식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이 y는 ax 제곱의 형태 중 y는 x 제곱의 그래프는 y축, 즉 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대칭축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아니죠. 다른 애들도 그려줄 겁니다. 누구를 그릴 거냐면 이번에는 a, 즉 요 x제곱의 개수가 실제로 양수이면서 값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아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y는 자 2분의 1 x제곱, 즉 a가 2분의 1인 요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표는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같이 복사해서 같이 나눠 쓰죠. 자, 값만 다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0일 때 대입하면 당연히 0이죠. 자, x가 1이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x가 2면 2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2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전히 서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x값들에 대해서 대칭인 값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y값들이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작다는 거죠. 당연한 게 2분의 1을 곱해서 나온 값들이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포물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y는 x제곱 그래프들보다 밑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밑으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나머지 모든 성질은 y는 x제곱과 동일합니다. 단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조금 펑퍼짐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의 그래프를요, x축에 가까워졌다, 때로는 y축에 멀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엔 누구도 함께 살필 거냐면 y는 2x제곱, 즉 a 값이 커질 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어떤 값으로 우리가 얘네들 이거 선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어떤 값이 나올 거냐? 자,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동일한 x값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자, 당연히 0이고요. 그리고 2가 됩니다. 그리고 x가 2면 2 곱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이 또 대치니까 2와 8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또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지 동일한 x값들에 대해서 y값들이 계속 다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높이 존재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폭이 좁은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y는 2x제곱 그래프죠. 그리고 요거는 y는 2분의 1 x제곱이고요. 자, 얘네들 모든 성질은 실제로 양수일 때는 전부 다 같아요. 단지 차이가 이 a값, 즉 x제곱의 개수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만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누구도 볼 거냐? 두 번째는 a, 즉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를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음수일 때는요, 실제로 자, 요 값들하고 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올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선이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y값들만 다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쭉쭉쭉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이번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보죠. 그죠? 음수인 겁니다. 음수인 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x값 집어넣었을 때 계산되는 값 0이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2가 들어가면 얘네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너하고 또 대칭인 값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건 요렇게 봤을 때 a의 값에 대해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y값들 전부 다 반대로,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얘네들 형태는 전부 다 y값이 반대가 되었구나. 그 얘기는 x축과 대칭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들 따다다닥 찍어서 연결해 봐도 실제로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하고 x축 대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색칠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 0 한번 집어넣어보죠. 마이너스 x제곱에 한번 넣어볼 겁니다. 당연히 0이고요. 그리고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4. 어떤가요? 앞에서 본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모든 y값들의 부호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림을 그리면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확 뒤집어 놓은 듯한, 즉 x축의 대칭인 요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너 또한 당연히 포물선이기 때문에
y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예요. 즉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싹 다 반대로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넣어봐도 그 계산값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점들도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좌표 평면에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자, 이거 좀 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6개의 우리가 대표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봤는데, 자, 얘네들 성질들 단순하게 그냥 내가 계산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a값, 즉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였습니다.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큰 양수의 형태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인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그림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모양이 그려질 거냐,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얘네들 x축과 y축이 요렇게 있고요. 아, 요것도 미리 세팅을 해놓을걸. 선생님 잘못했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먼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질 거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올 거고,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y축을 대칭축으로 갖는 포물선이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아래로 감소하고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요런 형태가 그려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가 음수일 때 그때는 위로 볼록하면서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원점이도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y가 증가하고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떨어지는, 즉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다.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 형태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는 얘네들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반드시 누가 되는 겁니까? 0,0 꼭지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점이죠. 원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자, 축이 y축이었습니다. 근데 y축일 뿐이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x는 0인 거죠. 미안합니다. x는 0인 것들의 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너도 x는 0인 것들인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y축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의 성질로서는 첫 번째,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자, 요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 값이 증가하면 그때는 y 값도 똑같이 증가하더라.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음수인 경우 요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즉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는 감소하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번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반대로 감소가 아니고 똑같이 증가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그래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둘은 서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처럼 보여지니까 선생님 요 선은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들은 서로 x축 대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얘네들의 x축 대칭의 형태는 a 값의 절대값이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y는 ax 제곱이라면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숫자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적어주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a가 1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성질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 두세요.